아살라말라이쿰. 오늘은 이태원에 왔어요. 맛있는 파키스탄 음식점이 있다고 해서 왔어요. 이름은 알후르. 아랍어로 대략 천상, 천국, 하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름의 뜻답게 맛있다는 평이 있어서 오늘 퇴근 후에 이곳에 들렀습니다. 어떠신가요? 파키스탄의 향기가 물씬 풍기죠? 간간히 보이는 저 임란 칸이라는 중년 아저씨는 파키스탄의 전 총리라고 합니다. 가게 내부 한번 볼까요? 임란 칸이라는 저 아저씨의 사진이 참 많이 붙어 있어요. 전 크리켓 선수였다고도 하네요. 아리아 계통의 파키스탄 사람인 것 같아요. 가게는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에요. PTI라는 글자와 이슬람의 상징인 신월과 별이 그려져 있는 녹색, 빨간색 깃발에 적힌 우르드어 글자는 파키스탄 테흐리크 에인사프라는 의미로 임란 칸이라는 아저씨가 1996년에 설립한 파키스탄의 정당입니다. 이 가게 사장님이 지지하는 정당인가 보네요. 이 가게 사장님은 열렬한 정치인을 지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임란 칸이라는 아저씨의 젊은 시절 사진도 보이네요. 아리아 계통 파키스탄 사람이라 그런지 라틴 백인 느낌이 나는 외모를 가지셨는데 젊었을 적의 사진을 보니까 부러울 정도로 꽤나 미남이셨네요. 모든 식탁보에는 파키스탄 테흐리크 에인사프라는 깃발이 붙어 있고요. 한국말로는 대략 정의 파키스탄 운동 정도의 의미로 볼 수 있겠군요. 알후르에서 만드는 음식들입니다. 인도, 네팔 할랄 커리 많이 드셔보신 분들이라면 익숙한 음식들이 많을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인도, 네팔 할랄 커리보다 조금 더 현지의 느낌이 강한 이유로 할랄 커리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 사람들에겐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그리고 보통 인도, 네팔 할랄 음식점에서 잘 판매하지 않는 후무스도 있어요. 제가 경험했던 인도, 네팔 할랄 커리 음식점보다 커리의 종류가 조금 더 많았어요. 중동 느낌 살짝, 인도, 네팔 커리 전문점 느낌 살짝 섞여 있어요. 대략 한 8:2 정도로요. 오늘 제가 주문한 음식들입니다. 알루고비, 쉬크 케밥, 갈릭 난 주문했어요. 알루고비는 감자, 컬리플라워, 생강이 들어간 알싸하고 향이 좋은 커리입니다. 고기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쉬크 케밥은 남아시아의 다진 고기 케밥인데 보스니아 헤레체고비나 세르비아의 체밥이 튀르키의 쉬쉬 케밥과 유사해요. 갈릭 난은 인도, 네팔 할랄 커리 전문점의 난보다 조금 더 두툼해요. 중간중간에 씹히는 마늘 맛이 독특했어요. 양도 적절했고 향이 독특했어요. 쉬크 케밥은 정말 부드러웠어요. 사진으로 한 번 더 볼까요? 알루고비는 매콤한 야채 커리이고 고수풀 향기가 좋았어요. 쉬크 케밥은 매콤하면서도 부드러운 불맛이 가득한 케밥, 갈릭 난은 마늘이 씹히는 고소한 밀 전병이에요. 쉬크 케밥도 갈릭 난도 모두 알루고비에 찍어 먹으면 그 맛이 정말 환상적입니다. 이제 나온 음식들을 하나하나 느껴보겠습니다. 난생 처음 파키스탄의 할랄 요리, 과연 어떤 맛일까요? 원 없이 한번 즐겨볼게요. 할랄 음식에 빠져서 파키스탄 요리까지 먹어보게 되니 굉장히 기묘한 인연이죠. 파키스탄의 요리를 맛보게 될 줄이야 꿈에도 몰랐습니다. 맛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한걸요? 전생에 저는 어떤 나라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할랄 음식에 빠질 줄이야 알다가도 모를 삶이네요. 외국 그 어디에서도 여태껏 파키스탄 할랄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럼 파키스탄 스타일의 할랄 요리 갈릭 난부터 먹어볼게요. 갈릭 난을 찢어서 알루 고비에 찍어 먹어봤어요. 기존에 먹던 머튼, 치킨 티카 마살라와 다른 느낌이에요. 고수풀이 들어가 있어서 향신료를 못 드시면 추천드리지 않고요. 베트남 쌀국수 혹은 베트남 샌드위치 아니면 중국식 양꼬치나 기타 향신료가 들어간 케밥을 거부감 없이 드실 줄 안다면 한 번쯤 도전해볼 요리입니다. 기존의 인도, 네팔 커리 전문점에서 나오는 난보다 살짝 두껍고 미리 먹기 좋게 자른 상태로 나옵니다. 갈릭 난이 조금 더 인도, 네팔 커리 전문점의 난보다 더 빵에 가까운 느낌이에요. 맛의 차이는 없는데 식감이나 잘게 다져진 마늘이 들어간 정도의 차이랄까요? 알후르의 알루고비는 고수풀, 생강향이 강해요. 고수향만 없다면 저희 부모님 세대도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오히려 고기 대신에 감자가 들어가서 커리가 아니라 얼핏 매콤한 감자조림을 먹는다는 그런 유사한 느낌도 들었어요. 알루고비에 바스마티 밥이나 한국식 밥 혹은 비리아니를 곁들여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육류를 좋아하는 저로선 고기가 없기에 살짝 아쉬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식감이 좋은 삶은 감자가 곁들여져 있어서 쉬크 케밥이 없이 난이나 플레인 비리아니만 있어도 충분히 든든하고 맛있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알루 고비만 숟가락으로 떠서 먹어도 감칠맛 개성이 뚜렷한 맛이었어요. 만약 제가 이날 한국식 공깃밥을 주문했고 정말 공복이었다면 2그릇은 먹었을 거라고 봐요. 분명히 이건 파키스탄, 인도 스타일의 커리인데 감자조림인지 헷갈리기도 했고 매콤한 풍미와 절대 미각이 심심하지 않았어요. 아무튼 밥도둑 중 하나입니다. 이미 감자가 들어가 있어서 아마 알루고비만 드셔도 충분히 배가 부를 거예요. 알루는 힌디어로 감자를 의미하며 고비는 역시나 힌디어로 컬리플라워를 의미합니다. 음식 이름에 충실한 음식이에요. 인도 북부에서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일종의 인도 파키스탄의 가정식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채식주의자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커리이기도 하고요. 알루고비에 있는 감자를 갈릭 난에 떠서 먹어도 맛있었습니다. 잘 익은 감자와 난의 조합 역시 좋았어요. 탄수화물과 탄수화물의 만남, 혈당 폭발. 이번엔 쉬크 케밥을 먹어볼게요. 망가리나 바베큐, 탄두리에서 만든다고 해요. 하지만 접시에 담겨져 제공됩니다. 뜨겁게 데워진 접시에 담겨 나옵니다. 부드럽고 육즙이 아주 풍부합니다. 갈릭 난에 싸서 먹으면 튀르키의 아다나 케밥이나 발칸반도의 플레스카비차가 떠오르는 맛이에요. 고기를 반죽할 때 같이 첨가된 알싸한 고추로 인해 맛있는 매콤함으로 느끼한 맛은 전혀 느낄 수가 없었어요. 매콤함은 청양고추의 매운 정도와 비슷했어요. 얼핏 생김새는 한국의 떡갈비와 굉장히 유사하기도 합니다. 쉬크 케밥의 환상적인 비주얼 한번 느껴보세요. 저걸 통째로 난에 야채와 소스를 곁들여서 먹으면 그 어떤 맛있는 케밥 부럽지 않아요. 고기 중간중간에 알록달록한 고추가 박혀있어요. 아마 반죽을 만들 때 첨가한 것으로 보여요. 마치 튀르키예의 아다나 케밥과 비슷하게 생겼죠? 아주 굉장히. 쉬크 케밥도 알루고비와 잘 어울렸습니다. 찍어 먹어도 환상적이었어요. 예전에 중국대 중문에 있는 퍼스트 네팔에서 머튼 마살라 혹은 머튼 코르마에 탄두리 치킨을 찍어 먹었던 게 생각이 났어요. 쉬크 케밥은 남아시아의 케밥이지만 튀르키예 혹은 발칸반도의 케밥, 체바피와 유사한 느낌이지만 인도, 파키스탄의 요리와 같이 먹어도 맛의 궁합은 아주 좋았습니다. 먹어도 계속 들어갔고 얼핏 먹었을 때는 맛이 없는 것 같다가 마치 그 맛에 취해서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는 그 한국 속담처럼 맛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한 번 먹으면 그 맛에 빠지면 쉽게 헤어날 수 없는 그런 맛이라고나 할까요? 음식과 맛의 세계란 참으로 오묘한 것 같습니다. 갈릭 난과 쉬크 케밥을 같이 먹으니까 햄버거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앞서 언급한 발칸반도의 플레스카비차라는 그 음식이 생각이 났어요. 먹어보진 못한 음식이지만 먹으면 굉장히 유사한 결일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플레스카비차는 일명 세르비아 햄버거로도 알려진 음식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어떤 유튜버가 맥도날드의 빅맥과 세르비아의 플레스카비차를 비교하는 리뷰 영상을 업로드한 게 있어서 봤는데 양이나 맛의 질 모두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리뷰를 했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사실 이태원에도 벨그레이드라는 세르비아 음식점이 있었는데 없어져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코소보는 구 유고슬라비아 출신 국가들이지만 국민 중에 무슬림이 많아서 케밥이나 기타 할랄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대한민국에 분명 할랄 음식점이 많아지고는 있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발칸반도, 구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쪽 할랄 음식점이나 기타 케밥, 체바피, 플레스카비차를 파는 음식점이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태원에 앞서 말씀드린 벨그레이드나 불가리아 음식점이 있었는데 벨그레이드는 폐업했고 불가리아 음식점에서는 케밥이나 할랄 음식점이라기보단 경양식 혹은 일반 음식에 더 가까운 음식을 팔았던 걸로 기억해요. 러시아, 북소련권 출신의 할랄 음식점은 많지만 아직 발칸반도 구 유고슬라비아 출신 국가들의 할랄 음식점은 아직 생소한데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굳이 할랄이 아니더라도 발칸반도의 케밥은 어떤 느낌인지 참 궁금한데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발칸반도의 케밥이나 고기 요리 전문점이 없어서 조금은 아쉽다고도 느꼈습니다. 모든 음식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유독 할랄 음식을 접하면서 느낀 점은 뿌리는 같은데 국가마다 살짝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 할랄 음식인 케밥은
보통 튀르키예의 음식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국적이 명확하지 않은 음식입니다. 중앙아시아의 유목민들이 간편하게 고기를 꼬치에 꿰어 구워 먹던 방식으로 시작됐다고 하며 튀르키예를 거쳐서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다고 하네요. 페르시아어에서 유래한 카밥이라는 단어는 역시나 불에 구운 고기를 의미하며 튀르키예의 오스만 제국 시절에는 군인들의 전투식량으로 사용되면서 현재의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유목민족의 음식이라고 하네요. 사실 대한민국의 불고기 역시도 튀르키예어로는 케밥에 해당합니다. 따지고 보면 한국의 삼겹살 구이가 꼬치구이가 된다면 그것 역시도 케밥이라 부를 수 있겠군요. 제가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떠나기 전 친구와 이태원에서 먹던 그리스의 꼬치구이 요리인 수블라키가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쉬크 케밥을 갈릭 난에 싸서 먹으니 생각이 났는데요. 그리스의 수블라키 역시도 튀르키예 케밥과 유사한 형태의 음식입니다. 둘 다 꼬치구이 형태로 먹기도 하며 수블라키는 무슬림 국가가 아닌 그리스이기에 할랄 음식은 아니므로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주로 사용합니다. 러시아의 돼지고기 샤슬릭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수블라키는 명확한 그리스의 음식이지만 케밥은 다양한 국가로 퍼진 다양한 형태의 꼬치, 구운 고기 요리를 의미합니다. 다만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수블라키와 먹던 피타라는 빵이 역시나 갈릭 난과 유사한 결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조금 더 두툼해서 더 든든했지만요. 그리고 수블라키는 고기를 굽기 전 염지를 오레가노, 소금, 레몬으로 하기에 쿠민이 들어가는 케밥과 맛의 차이는 존재했습니다. 케밥은 논란이 많은 음식입니다. 독일에서도 도노 케밥이 누가 원조인지 튀르키예와 독일이 서로 겨루기도 하며 그리스 역시도 케밥의 원조가 수블라키라는 의견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도노 케밥은 독일에 이민을 간 튀르키예 이민자가 독일에서 그 음식 문화에 맞게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독일은 케밥을 패스트푸드로 형태로 만든 도네르를 자국의 전통 음식으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마치 대한민국의 화교가 대한민국에 정착해서 만든 중국 음식인 집장면을 한국식으로 재해석해서 만든 자장면과 유사한 개념이 아닐까 싶네요. 제가 예전 10년 전 유럽으로 여행을 갔을 때 독일에서 가장 많이 보였던 패스트푸드가 바로 도노케밥 전문점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도노케밥의 인기가 많은지 실제로 전 독일 축구 국가대표팀의 간판 스트라이커였던 폴란드 출신의 루카스 포델스키 역시도 선수로 은퇴 후 케밥 레스토랑을 설립해 프랜차이즈화 시키기도 했습니다. 망갈 도네르라는 식당이라는군요. 그리스의 수블라키 역시도 저는 케밥이라는 음식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그리스 역시도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 튀르키예의 전신인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수블라키라는 음식도 어찌 보면 오스만 제국의 문화, 음식의 영향을 아예 받지 않았다고 보긴 힘들다고 봐요. 제 생각이지만요. 그리스는 약 14세기부터 1821년 독립 이전까지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는 아직도 사이가 썩 좋지 않은 편이기도 해요. 하지만 기원전 17세기경의 물건으로 추정되는 그리스 산토리니 지방의 수블라키 화덕 관련 유물을 케밥과 비슷한 공통의 기원으로 서술하기도 하며 심지어 아랍권에서는 슈아르마라고 부르는 요리가 케밥의 원조이며 케밥의 원조 역시는 아랍이라고도 여기기도 합니다. 돼지고기를 사용하는 수블라키 이야기가 나오면 역시나 불가리아에서도 돼지고기 케밥은 불가리아에서 처음 만들어졌기에 케밥의 원조는 또한 불가리아라고 주장하며 러시아와 유라시아 지역의 샤슬릭이 또한 불가리아의 돼지고기 케밥의 원조라고 하는 마치 주인이 없는 물건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어부지리의 역사가 담긴 음식이 아닐까 싶어요. 불가리아에도 케바프체라는 음식이 있는데 오늘 제가 먹은 쉬크 케밥과 생김새가 아주 흡사합니다. 불가리아는 공식적으로 무슬림 국가가 아니기에 돼지고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아무런 제약은 없지만요. 이건 뭐 그냥 케밥이나 그 어원이 그 국가의 언어로 번역된 형태인 고기, 꼬치구이라면 다 케밥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심지어 이 음식이 불가리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유사한 형태로 그리스, 루마니아에서도 먹기도 합니다. 그리스에서는 케바피아라고 해서 케이싱이 없는 소시지 혹은 고기 완자 형태이고 루마니아에서도 미티테이라고 해서 양념한 다진 고기를 원기둥 모양으로 뭉쳐 구워 먹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북마케도니아에서도 체밥치치라고 불리는 유사한 음식이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대한민국에서 떡갈비를 석쇠에 구워 먹는 한국의 전통 고기 요리를 만나면 역시나 케밥이라고 부를까요? 참 궁금하네요. 항상 느끼지만 극단적인 채식주의자가 아닌 이상 고기 요리는 어딜 가나 사랑받는 것 같습니다. 커리 역시도 인도 타밀어 단어 카리에서 비롯되었으며 이 의미는 소스나 국물을 의미합니다. 15세기 포르투갈인들이 인도 음식에 황금빛 수프를 커리라고 부르며 서구에 알렸고 18세기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면서 커리가 영국 상류층을 중심으로 유행하여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중앙아시아 유목민들로 인해 탄생한 케밥이라는 요리가 튀르키예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일본에서도 커리가 현지 느낌으로 개량됐고 대한민국에서도 커리가 인스턴트 레토르트 식품으로 개량돼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처음 느껴본 파키스탄 할랄, 알루고비, 쉬크 케밥, 그리고 갈릭 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소 기름질 수 있는 케밥은 알루고비의 매콤함이 다 잡아줬고 갈릭 난의 마늘향과 맛이 더해진 밀 전병은 알루고비와 찰떡궁합이었습니다. 나중에 가족, 친구, 애인과 같이 식사를 해도 좋을 식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식당은 한국 고객들도 꽤 많이 오는 식당이며 쉬크 케밥이 또한 인기가 많습니다. 오늘도 깔끔하게 클리어. 정말 너무 배가 부르거나 음식이 너무 많지 않은 이상 저는 절대로 음식을 남기지 않습니다. 무조건 다 비웁니다. 그게 음식을 만든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함부로 음식을 남기면 안락게 혼나요. 맛있게 먹으니 얼굴의 때깔도 좋아졌어요. 기름진 큰바의 얼굴이 눈에 띄죠? 역시나 먹고 죽은 귀신이 그 때깔도 곱다는 한국 속담이 있어요. 이색 데이트를 원하시거나 할랄 음식을 좋아하신다면 이태원의 알후르 꼭 오셔서 맛있는 파키스탄 할랄 음식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사장님도 직원분도 모두 한국어 유창하시고 매우 친절해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마살라마.